물질의 규칙성, 두 번째 거. 요쪽 단어는 이제 단백질하고 핵산, 단백질하고 핵산의 기본 단위체 및 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뭐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얘기네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뭐 당연히 뭐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단백질, 뭐 핵산, 탄수화물, 지질은 이제 지방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저 어디 봅시다. 이 중에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물 빼고 제일 많은 게 이제 단백질인데요. 구성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질소 잘 기억해 두시고 CHO에다가 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황을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단백질 만들 때 필수 요소. 자,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이며, 그렇죠.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이며, 우리 몸에 물 다음으로 많습니다. 예. 20% 정도 될 거예요. 20% 정도. 그 다음에 에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순위 에너지원이, 후순위 에너지고요. 효소, 호르몬, 항체, 주성분. 요게 중요하네요.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성분이다. 정리. 단백질은 CHON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몸을 이루는 주된 구성 물질에 들어가고 에너지로는 후순위로 쓰이고 그 다음에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성분이다. 네, 중요합니다. 하는 일이 많네요. 단백질은. 자, 핵산.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산. 아시다시피 핵산은 뭐 핵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는 뜻인데 처음 발견됐을 때 지금은 이제 DNA나 RNA를 얘기를 합니다. DNA나 RNA. 구성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인이 들어가야 역시 또 핵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저장하는 건 DNA. 정보를 전달해준다.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RNA.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죠. 우리 맨날 밥 먹잖아요. 녹말 같은 것들이 이제 탄수화물인데, 자, 탄수화물 보시면 구성원소는 CHO. 요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 세 개의 원소가 여러 형태로 결합된 화합물, 그런 화합물로 만들어져 있고요.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1순위죠, 1순위. 1순위.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매일 먹잖아. 매일 먹으면 우리 몸에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이 탄수화물이. 그지? 근데 얘가 1순위 에너지원이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아주 적은 편이에요. 왜? 에너지로 다 쓰니까. 자, 포도당이나 녹말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포도당은 단당류. 자, 이 포도당들이 모여서 녹말이 됩니다. 녹말은 다당류. 이렇게 체크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 구성원소는 탄수화물과 똑같네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고요. 인지질은 인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네. 요거는 지방의 종류가 중성 지방도 있고 인지질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중성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 체내에 쌓이는 것들이죠. 축적되는 것들이고요. 인지질은 세포막을 만드는 그런 재료예요. 그래서 제목에 인지질 들어가 있죠. 인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다른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탄소, 수소, 산소. 이게 주된 구성 원소예요. 자, 이것도 에너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아마 2순위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소모가 되기 시작하겠죠.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구나. 탄수화물은 매일 먹지만 섭취하지만 주된 에너지로 거의 다 쓰인다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기본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 구성 물질, 이건 무슨 얘기냐?
단백질이나 핵산,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 고분자 화합물이란 말이야. 예, 그것들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체, 이거를 기본 단위체라고 불러요. 예. 자, 기본 단위체의 종류와 그 다음에 이 배열 순서가 중요합니다. 배열 순서에 따라서 여러 형태를 가지는 탄소 화합물이 만들어지고요. 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복잡한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여기가 중요해요. 단백질이나 핵산 등은 기본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결합해서 형성되는 고분자 화합물이다 라고 나왔네요. 예. 탄수화물도 들어갑니다. 예. 당연히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는 고분자 화합물이 되겠죠.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 즉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산, DNA나 RNA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DNA나 RNA가 되고, 그 다음 포도당이 모여서 녹말이 되고. 자, 이 정도 3개 정도 알아두세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 핵산의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예, 명칭 어렵죠? 예, 잘 외우셔야 돼요. 뉴클레오타이드. 녹말의 단위체는 포도당. 녹말이 모여서 포도당이 되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이제 단위체, 기본 단위체가 연결되는 형태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자, 단백질을 보시면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라고 나왔네요. 아미노산은 여기 있는 이 그림이에요. 가운데 탄소가 있고요. 탄소를 중심 원소라고 합니다. 예, 중심 원소라고 하고, 중심 원소를 탄소라고 놓고 곁사슬 하나 있고 수소 붙고 카복식이, 여기 카복식이 보이시죠? 카복식이, 한쪽은 아미노기. 여기 위치는 둘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한쪽이 카복식이, 한쪽이 아미노기. 요렇게 붙어 있어요. 예. 요게 기본 아미노산의 구조고 다 공통이고 여기만 다른 거예요. 곁사슬만. 곁사슬이 누가 오냐에 따라서 20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 곁사슬에 의해서 20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자, 카복시기는요. 요 카복시기는 산성을 띠는 부분입니다. 산성. 그 다음에 아미노기는 염기성을 띠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미노산은요, 한 물질 안에 산성과 염기성을 띠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흔히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자, 기본 단위체인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 그릴 수 있으면 아주 좋겠고요. 요 곁사슬에 따라서 20종류가 결정이 된다. 아미노기도 있고 카복시기도 있다. 알겠죠?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요, 아미노산이 여러 개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느냐? 2번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서로 연결된다라고 나오는데요. 두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이 될 때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옵니다.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고 나머지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아미노산이라고 할게요. 1번 아미노산에 여기 지금 카복시기 중에 OH 보이시죠? 여기 하고요. 2번 아미노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미노기에 요 H 보이시죠?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H2O 빠져나가고 여기 탄소하고 여기 질소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래서 아미노산을 쭉 갖다 붙일 때 전부 다 요런 연결 부위가 생깁니다. CO, NH 요런 부분이 생겨요. 요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끼리 연결될 때는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 3개면 펩타이드 결합 2개, 이런 식으로 2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생기겠죠. 자, 펩타이드 결합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에 나옵니다. 펩타이드 결합 보이시면 아미노산끼리 연결되는 것이고 단백질을 형성하는 기본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시나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하셔야죠. 그래서 그려보셔야 돼, 손으로. 손으로 그려가지고 네가 빠져나가고 요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은요,
물이 빠져나가고 연결되죠.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선택지에 나올 때 이런 말도 나옵니다. 탈수 축합 반응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탈수 축합 반응. 뭐 이렇게 해서 뭐 수천 개 또는 뭐 수만 개의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의 형성이네요. 이게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라고 나왔는데 뭐 몇천 개도 되고요. 몇만 개도 될 수 있어요. 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에 연결이 되어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 폴리가 영어로 많다잖아, 그죠? 폴리펩타이드를 형성을 합니다. 아직 단백질이 아니에요. 긴 사슬 모양의 펩타이드가 됐어요. 아직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이 긴 가닥의 펩타이드 사슬이 구부러지고 접혀서 고유한 입체 구조, 고유한 입체를 가지면 그때 단백질을 갖습니다. 단백질이 형성됐다고 얘기합니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는 게 어떠한 기능을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미노산끼리 연결이 되네요.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물 분자 하나 빠져나왔죠. 여기 지금 아미노산 2개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디펩티드라고 불러요. 펩타이드, 디펩타이드. 이런 게 이제 길게 연결된다고요, 쭉. 그래서 이렇게 폴리펩타이드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구부러지고 접혀야지 이러한 특정한 형태의 단백질이 돼요. 예. 그래서 구부러지고 접혀서 고유한 입체 구조. 이 입체 구조가 이제 다 다른 거예요, 기능에 따라서. 중요한 건 이 입체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갖는 그러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까지. 뭐 보충학습론에 볼 거 있나요? 예. 어디 보자. 요 2개가 붙어 있는 거, 디펩티드 여기 나와 있죠. 예. 뭐 3개 붙으면 트라이라고 부른다네요. 예. 무지 많이 붙어 있으면 폴리자 붙이고요. 예.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 여기는 뭐야? 단백질은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아하, 그렇군요. 한 가닥이 잘 꼬여서 입체 구조 갖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닥이 꼬여서 입체 구조를 갖고 그 입체 구조끼리 또 연결이 되나 보네요. 지금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4개군요. 4개. 4개의 구조가 서로 꼬여 있네요. 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헤모글로빈의 형태인가 봐요. 예. 적혈관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기능이 산소 운반하는 그런 기능이죠. 예. 그렇군요.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하나의 단백질을 형성할 수도 있고 하나의 폴리펩타이드가 하나의 단백질을 형성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단백질의 종류. 당연히 입체 구조 말씀해 드렸는데 얘가 제일 중요해요. 입체 구조.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 되고요. 뭐 아미노산의 종류나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이 됩니다. 3개가 다 중요합니다. 종류와 숫자가 같아도 이게 다르면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배열 순서까지 포함을 해서 3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2번은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얘들을 뭐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뭐 머리카락, 수정체, 피부, 뭐 인슐린 같은 호르몬, 그죠? 효소 같은 아밀레이스 효소 같은 것도 전부 다 단백질이 주성분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또 뭐 1번 여러 단백질의 공통점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과 기능이 다른 까닭. 아무래도 꺾이는 정도가 뭐 다르겠지 뭐가 배열 순서에 따라서 꺾이는 부분 등이 다 달라지겠죠. 입체 구조가 달라질 겁니다.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까닭. 조합이 뭐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조합에 따라서 결국에 조합이라는 건 배열 순서예요. 자, 그 다음에요. 단백질의 기능이네요. 자, 우리 몸을 이루는 주요 구성물질이 되겠습니다. 머리카락, 근육, 적혈구, 뼈, 수정체 등을 이루는 주요 구성물질입니다. 몸의 20% 정도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각종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도 해요. 효소의 주성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효소는 우리 몸에서 뭔 역할을 하냐면 정촉매 역할을 합니다. 촉매는 반응 속도만 조절하는 놈인데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놈을 정촉매라고 합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몸에서 효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수많은 종류의 효소들이 존재합니다. 자, 화학 반응에도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생리작용, 호르몬 같은 생리작용, 호르몬의 성분도 되고요. 인슐린 아시죠? 인슐린 당분 낮추는 거, 혈당량 조절해주는 호르몬.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기능을 하죠. 자, 우리 몸에서의 생리작용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방어에도 관여하네요. 항체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항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애를 항원이라고 하고요. 이거에 맞서 싸우는 애를 항체라고 합니다. 항체. 이 병원체 맞서 싸우는 애죠. 이거하고 이거가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항체의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말 쓸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얘기 본문 보시고 개념 문제 잘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산입니다. 핵산. 우리 세포 아시죠? 세포가 있으면 그 안에 이제 핵이 있잖아요. 핵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유전 물질, 이놈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 또는 단백질 합성 이런 거에 관여하는 물질이 핵산이다. 핵에 있는 산성 물질이다. 근데 두 종류가 있더라 보니까 DNA도 있고 RNA도 있더라. 그쵸? DNA는 저장, 그쵸? RNA는 정보 전달. 이렇게 해주는 각각의 역할이 있네요. 자, 이런 핵산도 엄청나게 큰 고분자 물질인데요. 기본 단위체가 요거래요. 뉴클레오타이드. 이놈이 기본 단위체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건데, 구조를 보니까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지금 결합되어 있네요.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인산 당 염기, DNA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RNA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도 인산 당 염기. 똑같네요? 안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달라요. 요 당이 디옥시리보스다라고 나왔죠. DNA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라고 나옵니다. 다르네요. 그죠? 자, 리보스는 탄소 5개, 수소 10개, 산소 5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오탄당이라고 불러요. 탄소 5개짜리 당. 응? 근데 디옥시 하니까요. 옥시, 산소잖아요. 옥시즌을 뺐다는 뜻이죠. D니까. 그래서 여기서 산소 하나가 빠진 거예요. 이 새끼는. 이렇게 나오면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당이 다르군요. 일단 당이 달라요. 그 다음에 구성하고 있는 염기를 보니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4개가 여기 와서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RNA 쪽 보니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네요. 오호. 그러면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종류냐 물어보시면 4종류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네. RNA 구성하는 것도 몇 종류냐 물어보시면 4종류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겠고, 그냥 핵산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 그러면 8종류라고 대답하셔야 되겠군요. 오케이? 자, 그럼 이러한 핵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러한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가서 연결되면 됩니다.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 부분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연결되면 공유결합입니다. 이 결합은 전부 다 공유결합이에요. 연결이 되면
예. 연결돼서 이걸 길게 반복하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진대요. 이 그림 보시면 여기 당 부분하고 이쪽에 있는 인산 부분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또 연결되고 이렇게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띠띠띠띠띠 몇 개? 모르죠. 뭐 수천 개도 될 수 있고 수만 개도 될 수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진다. 한 가닥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핵산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요. DNA 같은 경우는 두 가닥이 꼬여있는 형태예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룹니다. 두 가닥이 붙어 있어요. 두 가닥이 서로 강하게 잡아당겨지고 있어요. 당은 디옥시리보스 앞에서 했고요. 염기 AGCT 여기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기능은 정보 저장하는 거 앞에서 뭐 대충 설명했었네요. 자, RNA는 단일 가닥 그냥 한 가닥짜리입니다. 한 가닥짜리고 당으로는 리보스요, 염기로는 AGCU 유라실이 쓰인다는 거. 그래서 염기 종류를 보고요. 이거 문제가 이거 둘 중에 한 가닥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한 가닥, 요거 한 가닥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도 요거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유라실을 보고 DNA인지 RNA인지.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답니다. 자,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고 한 가닥으로만 쭉 만들어지면 RNA, 두 가닥이 서로 꼬여 있으면 DNA가 이루어진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는 이중나선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중나선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이쪽 이제 1번 가닥이라고 할게요. 1번 가닥, 여기가 2번 가닥이라고 할까요? 자, 1번 가닥 쪽에서 여기 티민 보이시죠? 타이민 또는 뭐 티민 그러는데, 티민하고 짝이 되는 염기가요. 2번 가닥의 염기는 정해져 있어요. 아데닌으로. 티민은 항상 아데닌하고만,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하고만 서로 잡아당겨집니다. 얘네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짝꿍이. 이걸 우리가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오는 게 아니고. 그 T의 짝은 A요, C의 짝은 G요 이렇게 정해져 있답니다. 또 T가 왔으면 이쪽에 또 A 올 것이고, 여기 C가 오면 여기 G가 올 것이고, 뭐 그 밑에 또 있으면은 여기 G가 오면은 이쪽은 뭐 C가 오겠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자, 그런데요. TA 간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서로 잡아당겨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요거를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어주세요. 수소결합이라고 적읍시다. 수소결합은 분자 간 매우 강한 인력이라고 적어두세요. 실제 결합은 아니고요. 화학 결합은 아니고 분자 간에 당기는 힘인데 이게 굉장히 강한 인력이에요. 그래서 T하고 A가 강하게 잡아당겨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TA 간에는 수소결합이 몇 쌍 있냐? 수소결합이 두 쌍 있어요. 그죠? 두 쌍. GC 간에는 수소결합이 세 쌍이 있어요. 오, 이 새끼가 더 강하게 결합하고 있다고. 그죠? 더 강하게 인력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붙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가 생겨요? 꼬임이 생겨요. 꼬임. TA보다 GC가 더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 보니까 꼬임이 생겨요. 여기 나와 있네요. 세 개의 수소결합으로 연결된다. 이게 강하다 보니까 꼬임이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회전하는 형태가 된대요. 자, 뭐 그런 정도 보시고 뭐 읽을 거에서 혹시 뭐 빠진 게 있나 볼게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이중나선 체크해 두시면 되고,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인산의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당과 결합하여 나선 바깥쪽에 당 인산 골격을 이룬다. 여기 설명한 것 같네요. 나선 바깥쪽을 얘기합니다. 당 인산 골격.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림 그릴 때요, 문제 나올 때 이 바깥쪽 골격을 안 그려줘요. 그냥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그냥 A, G, C, C, A. 그 밑에 있는 놈은 뭐냐? 이렇게 그냥 물어봐요. 그 여기는 뭐죠? T.
C, G, G, T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자, DNA 구성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은 네 종류가 있으며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나선 안쪽을 향해 있는 염기 사이에 수소결합으로 연결이 된다. 수소결합 얘기했습니다. 매우 강한 분자간 인력이라고. 자, 이러한 DNA 규칙성을 보도록 합시다. 뉴클레오타이드가 규칙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며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1로. 이게 DNA 거니까 디옥시 리보스 썼다. 시험에는 리보스라고 나오면 틀린 겁니다. 인산과 당은 DNA 분자의 바깥쪽, 안쪽은 염기. 자, 그 다음에요. 염기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은 앞에서 얘기해버렸네요. 상보적 결합. 아데닌은 항상 티민과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과 상보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 자식과 이 자식이 항상 서로 짝이고 얘하고 얘가 항상 짝이니 얘 비율과 너의 비율은 서로 항상 같을 수밖에 없겠군. 그쵸? G하고 C도 지들끼리는 당연히 비율이 서로 같겠네요. 같은 비율. 어허. 자,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중나선 DNA에서 아데닌의 비율이 19%면 타이민도 19%. 그럼 어떻게 돼요? 19 하면 얼마예요? 38이죠. 그럼 100에서 38 빼면은 62겠네요. 62를 또 둘이 넣어나갔습니다.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31씩 넣어나갔는다. 예? 이해 가십니까? 다른 문제 줘볼까요? A 더하기 G분의 T 더하기 C는 뭐니? 이런 비율도 물어보죠. A와 T의 비율이 같고 G와 C의 비율이 같으니 A 더하기 G분의 T 더하기 C는 항상 1입니다. 이거는 항상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자세히 주진 않고 그냥 이렇게만 줘요. A의 비율이 20%가 있네요. 자,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은 각각 얼마인가요? 뭐 이렇게 되겠죠. 자, A가 20%면 타이민도 얼마? 20%. 그럼 이제 나머지 60% 남잖아. 그게 이제 G하고 C가 둘이 논아갔겠죠? 30%, 30%.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 DNA 쪽에서는 이런 비율이나, 이런 비율 문제, 그 다음에 이런 형태,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예. 그 다음에 DNA의 다양한 유전 정보 저장, DNA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요. 그 염기 순서 있죠. DNA가 있으면 여기 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 G, C, T, 뭐 A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요런 염기들의 순서가 바로 정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염기 순서가. DNA는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의 저장, 염기 서열의 순서에 따라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순서가 다르면 염기 서열이 다르면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당연히 다르겠죠. 응?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 이것만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염기 서열의 저장, 여기다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을까요? 삼염기 조합이라고 하는데 염기 3개가 모여서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해 줘요. 염기 3개가 모여서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해 주는데 뭔 소리냐? 자, DNA가 이제 이렇게 두 가닥이 있잖아. 그죠? 두 가닥 중에 뭐 밑에 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냥 밑에 거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그냥 따로 뽑았어요. A, G, C, C, T, T, A, A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 3개. 요 A, G, C 요 3개. 그 다음 C, T, T 요 3개. 이렇게 3개씩을 묶어서 얘가 아미노산 1번을 지정해주고 1번 아미노산
뭐 얘는 뭐 10번이건 20번이건 모르겠는데 뭐 2번 한다고 할게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한 개의 아미노산을 요 세 개의 염기가 모여서 지정해 줍니다. 지정. 아미노산 1번 아미노산 일로 갖고 오세요. 여기는 2번 아미노산 일로 갖고 오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쭉 따라와 가지고 이 정보에 의해서 아미노산들이 쭉 1번, 2번 둘이 이제 무슨 결합해요? 펩타이드 결합. 이런 식으로. 이쪽은 뭐 5번 아미노산이 뭐 오면 또 연결되고. 그래서 아미노산을 불러서 각각 펩타이드 결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자, 지금 단백질하고 이제 핵산, 이거의 기본 단위체하고 이 단위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거는 규산염 삼연체가 어떻게 연결돼서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지냐. 여기서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드냐.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연결돼서 DNA나 RNA를 만드느냐. 뭐 그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주구장창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죠.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네요. 예, 여기 103쪽까지 본문 보시고요. 대부분 뭐 본문 보시면 뭐 파악되는 문제들이니까요. 본문 보시고 뭐 아리까리한 것들은 문제 풀다 아리까리한 것들은 이제 따로 질문 챙겨 놓으시고요. 예. 자, 한번 뭐 최대한 해 봅시다. 예, 해 보시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보도록 합니다. 자, 일요일 날은 여기 나가겠네, 5간. 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